안녕하세요. 강남 비상에듀 그리고 W스터디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최준용입니다. 오늘 어머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어떻게 고3까지 이끌고 갈지, 그리고 고3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일요일이었어요. 어제 대치동 W에 가서 1학년 친구들 내신 대비를 하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좀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직 시험이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뭐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지금 1학년 2학기 과정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1학년 2학기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국어라는 과목을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 좀 미뤄두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국어 공부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 그때 가서 성적을 올려도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고 또 위험한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사실 이 고등학교 과정을 산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좀 1학년, 2학년, 3학년 갈수록 산이 더 커지죠. 그럼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 더 많아지고 또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의 난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금 1학년 1학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점에서 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아마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이 정도 왔는데 중요한 거는 산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그 산을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그리고 지금 피하고 싶어도 이 산을 넘어가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과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 과정은 결국에는 1학년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이라는 더 큰 산을 넘어가기 위한 힘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어떻게든 후회를 한다라고 말을 해요. 해보고서도 잘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한번 잘해보고 싶었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에이 저거 해봤자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해보는 거 그리고 안 되더라도 실패하는 거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1학년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생각보다 내신 등급이 안 좋고 내신 점수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만 해봤다면 그리고 도전해봤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옳은 방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또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어머님들 3학년 올라가서 친구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의 국어 과정을 잠시 얘기를 하면요. 1학년 과정은 1, 2학년 무조건 둘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1학년 과정은 아주 복잡한 과정이에요. 오히려 3학년보다 1학년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1학년 과정에는 내신이라는 것과 또 수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1학년 과정에서 내신 공부하다가 또 수능 공부하다가 다시 또 내신 공부하다가 이런 과정을 4번을 반복해야 돼요. 물론 지금 2번이 지났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도 2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지 내신과 수능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내신 공부하는 걸 통해서 수능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수능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1학년 때 익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내신과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까지 잡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가장 닮아있는 과목은 그 영역은 국어에서 그 영역은 문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문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문법 문제는 5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기 5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문제는 1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5문제를 잘 하느냐, 이 5문제를 틀렸느냐, 그리고 얘는 11번부터 15번,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 있는 문제예요. 문법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느냐가 뒤에 있는 문제들을 여유 있게 그리고 조바심 내지 않고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공부할 때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바로 이 문법을 개념부터 그리고 적용까지를 한번 공부해 볼 생각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법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해서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문법이 과연 암기하고 외워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글을 떼고 또 그냥 대충 공부 못하는 학생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70억 명의 사람 중에서 본다면은 상위 1% 안에 드는 우리나라 문법 능력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틀린 거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틀렸어.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나은 이렇게 쓰면 틀렸다라는 건 알아요. 이게 틀린 걸 아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암기하고 외우면 수능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외워야 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전혀 못 버티겠죠.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왜 맞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중심으로, 즉 개념을 가르쳐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것까지 해결할 수 있게 그런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문법, 기본, 사실 수능 문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학원에서도 그 강남 비상에듀에서 재수생애들을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금 가장 재밌고 그리고 또 자신감 생긴 과목 중에 하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법 부분이거든요. 이 문법은 철저하게 문제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 또 그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다른 문제, 거기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이 문법을 잡을 수 있도록 여름방학 동안 아주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이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이 다음으로 제가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하고 같이 강의하고 싶은 게 바로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비문학이라고 알고 있는 독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독서의 기본은 독해예요. 어머님들 생각할 때는 아니 지문에 다 있는데 왜 못 풀까라고 하지만 사실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독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니라 15문제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16번부터 30번 문제까지가 바로 이 독서 문제인데요. 2015학년도 수능, 다시 말하면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 국어 B형 1등급 컷이 92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인데요. 보통 시험 등급 컷이 어려우면은 95, 94 정도 돼야 되는데 92가 나왔어요. 즉 전국의 4%의 아이들이 92점을 넘겼고 나머지 친구들은 92점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장 당황했던 게 뭐냐? 왜 점수가 그렇게 나왔냐? 간단해요. 독서 문제, 가장 첫 번째 지문이 바로 신채호의 아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신채호의 아의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 지문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지문에서 이미 자신이 국어시험 이번에 못 볼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리고 전의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국어시험 못 보고서 2교시, 3교시 잘 볼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 독서, 즉 다시 말하면 독해 기본에 대해서 먼저 친구들과 습관을 쌓고 습관을 기르는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독해의 가장 기본은 뭐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이게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집중해서 읽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이 천천히, 집중해서 똑바로 읽는 과정을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바로 학교별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데요. 저도 이번에 W스터디에서 영동고등학교, 그리고 단대부고, 은광여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내신 대비를 해봤는데요. 내신 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친구와 함께 시험에 나올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해서 그걸 질문받고, 또 그 친구가 잘못된 습관, 내신 대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고쳐주는 거. 그게 바로 내신 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 동안 이 수능과 내신이 병행된다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 문법, 앞에서 말했던 문법과 이 독서 개념을 바탕으로 내신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내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강의하고, 그 후에는 다시 또 수능 개념, 또 다시 또 내신 개념,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면서 천천히 그지만 아주 깊게 친구들이 나중 3학년 올라가서 잘 버티고 또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머님들 학원에서 아니면은 전화로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1학년 입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